70대 할머니가 매일 케이크를 10개씩 사가고 있어요. 불법 장사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서울 성북구 한 동네 빵집에서 15년째 장사를 하는 박철민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카디건을 입은 73세 할머니가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 생크림 케이크 10개를 현금으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30만 원, 한 달이면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항상 깔끔한 새 지폐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빵집 사장 부부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던 기초연금 수급자였습니다. 한 달에 겨우 80만 원을 벌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그 10배가 넘는 돈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고 빵집 사장은 목이 메었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 모든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철민 사장이 처음 할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또 왔네. 저 할머니. 아내 이순자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순서로 행동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진열대 앞에 서서 정확히 30초 동안 케이크들을 살펴본 다음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에 쓰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쓸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새 지폐를 꺼내 정확히 3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잔돈을 받을 때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빵집을 나섰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순자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할머니의 행동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후 3시 정각에 나타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추석 연휴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케이크를 매일 10개씩 산다는 게 말이 되나? 박철민 사장은 동네 정육점을 운영하는 친구 병국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그러게. 나도 그 할머니 봤는데 뭔가 수상하긴 하더라. 그런데 케이크를 어디다 쓰는 거지? 그게 문제야. 분명히 어디 되팔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병국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설마 불법적인 일에 쓰는 건 아니겠지? 요즘 독거노인들 이용해서 나쁜 짓 시키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 말에 철민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야. 다음 날 철민은 할머니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빵집을 나선 후 어디로 가는지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 상자들을 든 채로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만나 케이크 상자를 건네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 철민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를 중간에서 되파는 불법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철민과 순자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케이크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그 할머니가 우리 케이크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거 아닐까? 더 큰 문제는 만약 그 케이크로 사고라도 나면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이순자의 말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빵집 명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매일 케이크를 그렇게 많이 사가는 게 정상은 아니지. 혹시 어디 납품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정식으로 하는 거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겠어?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항상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 더욱 수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갑에 새 돈만 들고 다니지 않아. 분명히 어디서 현금을 많이 만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 저 할머니 옷차림은 초라한데 돈은 항상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더라. 동네 슈퍼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도 가끔 저 할머니 보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피하고. 결국 박철민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의 빵집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정말로? 그래도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아니야, 충분히 수상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양을 사가고 항상 새 돈으로 결제하고 케이크를 어디에 쓰는지도 명확히 말하지 않잖아. 그렇게 박철민 사장은 성북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빵집에 매일 오는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민호 경위는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상하신지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와서 케이크 10개씩을 현금으로 사가시는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형편이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30만 원씩 쓸 돈이 생긴 게 이상해서요. 정민호 경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그 할머니 성함이나 주소 아시나요? 김영희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일 오후 3시에 오시니까 그때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정민호 경위가 박철민 사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성북경찰서에서는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기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3세 김영희, 주소는 성북동 128번지. 남편은 20년 전 사망, 자녀는 정민호 경위가 컴퓨터로 할머니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딸이 하나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 동료 이준석 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개월 전이요? 그럼 혼자 사시는 거네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월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다고 나와 있어. 그럼 지금은 수입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민호 경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30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의문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6개월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시에 그때부터 매일 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위님, 혹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요즘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으니까.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확인 차원 겁니다. 할머니가 6개월 전까지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갑자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할머니가 정말 딸을 많이 아끼셨거든요. 딸분이 간호사가 되었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의 상황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으로 일을 그만둔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일까?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 모습은 어떠셨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조용히 지내셨는데 요즘에는 매일 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요? 네,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정민호 경위는 이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빵집 사장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서 돈을 구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친척이나 지인 같은. 글쎄요, 할머니가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셨거든요. 다만요? 한 달 전쯤에 은행에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요. 어떻게요? 기쁘다기보다는 복잡해 보이셨어요.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정민호 경위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정시에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2시 50분 김영희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카디건을 입고 조용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263번 버스를 타고 빵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빵집에서 케이크를 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정민호 경위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낼 때 잠시 망설이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위해서 케이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건가?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복지관과 요양원을 방문하는 것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어디서 그 돈을 구하는 것일까? 경찰서로 돌아온 정민호 경위는 이준석 순경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문제는 돈의 출처네요. 맞아, 6개월 전까지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동시에 매일 3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보험금이나 유산 같은 걸 받으신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딸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조금씩 쓰지는 않을 텐데. 정민호 경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걸렸습니다. 경위님, 혹시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좀 더 지켜보자. 한편 김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경찰의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따라온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할머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사러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나서는 걸 보니 정말 큰일인가 봐. 할머니가 뭘 하고 계신 건지 정말 궁금하다.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셨다던데. 사람들의 궁금증과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소문은 성북동 일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하루에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30만 원이라고? 한 달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씨 아저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계산해 봤는데 한 달에 900만 원이야. 우리 가게 매출보다 많아. 철물점을 운영하는 이씨 아주머니도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6개월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 일하시던 분이라며? 맞아.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아파트 살아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경비원이셨다고 하더라고. 박철민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이 한 달에 얼마나 받는데? 100만 원도 안 될 텐데 어떻게 갑자기 900만 원씩 쓸 수 있지? 사람들의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그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일까? 요즘 노인분들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경우 많잖아. 나쁜 짓이라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말이야. 할머니 통장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병국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착한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다른 추측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부동산이라도 팔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적금 같은 거 깨신 거겠지. 그런데 6개월 동안 계속 그 돈을 쓰실 정도로 많은 적금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맞아. 경비원 월급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는 힘들었을 거야. 미용실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예전에는 정말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 어떻게 달라지셨는데? 옷차림은 여전히 수수하신데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고 항상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시고. 현금을요? 응.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런 목격담들이 쌓이면서 할머니에 대한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할머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던데?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네.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 민주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 같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그럼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그건 모르겠지만
할머니 표정을 보면 뭔가 슬픈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민준의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만 원이라는 큰 금액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통장인 서씨 할아버지가 상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김영희 할머니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통장님.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보라는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걸 보시면 바로 전화 경찰에 연락해 주시고요. 통장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할머니와 함께 다니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네, 만약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니까요. 이제 김영희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평소처럼 빵집에 나타난 할머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또 왔네. 오늘도 30만 원 쓰러 온 거야.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케이크를 사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네. 할머니. 박철민 사장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새 돈이네. 어디서 저런 깨끗한 돈을 구하는 거지? 은행에서 뽑은 돈 같은데. 할머니가 빵집을 나가자 몇 명의 주민들이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 보자. 혹시 누구를 만나는지도 봐야 해.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경로로 복지관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네. 요양원도 가시고. 그럼 정말로 기부를 하시는 건가? 그런데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의 출처가 깨끗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호 경위에게는 여러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관님, 그 할머니가 오늘도 또 30만 원을 썼어요.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할머니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세요. 정민호 경위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할머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우리가 좀 더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 같아. 네, 경위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게 문제야. 증거는 없는데 사람들의 의심은 계속 커지고 있어. 정민호 경위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편 김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할머니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할머니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사러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시선으로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는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술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은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찰이 빨리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할머니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고 진실은 여전히 김영희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제보 전화가 계속 들어오자 정민호 경위는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할머니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 그 많은 현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해. 정민호 경위는 법원에 금융정보 조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상한 금융거래가 있는지, 특히 대량의 현금 인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위님, 할머니 통장 거래 내역 나왔어요. 이준석 순경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뭐야? 정민호 경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전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네? 이게 얼마야? 12억입니다. 12억이라고? 정민호 경위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네, 12억이야.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온 돈인가요? 이상하네.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정민호 경위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억이 들어온 날부터 거의 매일 3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고 있어. 정확히 빵집에서 케이크 사는 금액이네요. 맞아. 그런데 이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야. 마치 계획된 것 같아. 정민호 경위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12억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걸 매일 조금씩 현금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 이건 명백히 수상한 패턴이야. 혹시 자금 세탁 같은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큰 돈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건 전형적인 자금 세탁 방법이거든. 정민호 경위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김영희 할머니 사건이 생각보다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2억이라는 큰 돈이 6개월 전에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3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해야겠군. 혹시 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김영희 할머니는 단순한 의심 대상이 아니라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호 경위는 이준석 순경과 함께 할머니를 직접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케이크를 산 후에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확인해 보자. 네, 경위님. 오후 3시 할머니가 평소처럼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박철민 사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케이크를 포장하는 동안 빵집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돈을 꺼낼 때 정민호 경위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새 돈이었고 정확히 30만 원을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빵집을 나가자 경찰관들이 뒤따랐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경로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찰뿐만 아니라 몇 명의 동네 주민들도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처럼
케이크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맙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케이크를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복지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정민호 경위입니다. 방금 케이크를 가져다 주신 할머니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할머니요? 무슨 일이신지, 혹시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기부를 시작하셨는지 아시나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케이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6개월 전부터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민호 경위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 중이에요. 복지관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할머니께서 뭔가 잘못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향하자 경찰관들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남은 케이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요양원 관계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런 기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군요. 네, 처음에는 누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혹시 할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온 적은 없나요? 아니요, 항상 혼자 오세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정민호 경위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호 경위는 마침내 할머니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북경찰서 정민호 경위입니다. 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께서 복지관과 요양원에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시죠? 네. 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그 기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련한 돈으로 하고 있어요. 마련하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 할머니, 하루에 30만 원씩 쓰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정당하게 얻으신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당한 돈입니다. 그럼 그 출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의 이런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정당한 돈이라면 숨기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할머니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하신데요? 그건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정민호 경위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위축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정민호 경위와 이준석 순경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건 확실해요. 그런데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12억이라는 큰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워. 그런데 할머니가 하고 계신 일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문제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정민호 경위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팀장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아. 이제는 더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할지도 몰라. 한편 김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는구나.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할머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사러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압박,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점점 커지는 의심의 눈초리들. 과연 할머니가 지키려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민호 경위와의 대화 이후 김영희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집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 명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또 나오시네. 오늘도 30만 원 쓰러 가는 거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할머니는 이런 수군거림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북경찰서에서는 김영희 할머니 사건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2억이라는 거액과 그 출처 불명이라는 점 때문에 상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패턴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12억이면 일반적인 금액이 아니잖아. 혹시 큰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봤어? 네, 하지만 할머니는 거의 혼자 지내시는 것 같아요. 딸도 6개월 전에 사망했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욱 이상하네.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12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압박을 가해봐. 계속 이렇게 침묵하면 안 돼. 다음 날 정민호 경위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경찰서로 불러서 정식 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더욱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할머니 통장에 6개월 전부터 12억 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해 주셔야 해요. 할머니께서 계속 침묵을 지키시면 저희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돈의 출처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민호 경위는 참을성 있게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셔도 12억 원이라는 큰 돈의 출처는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요? 네, 만약 이 돈이 불법적인 경로로 얻어진 것이라면 할머니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그럼 증명해 주세요. 이 돈이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에요.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민호 경위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가요? 이미 6개월이 지났잖아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에 갔다 왔네. 뭔가 큰일인가 봐.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냐?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피해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할머니는 여전히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박철민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그 케이크 값으로 주시는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니죠?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돈이요? 아니, 그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저희 가게에도 문제가 될까 봐서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박철민 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케이크를 받고 빵집을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몇 명의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동네 통장인 서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든 오해가 풀릴 텐데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정당한 돈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더욱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뭔가 정말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지?
혹시 정말 범죄와 관련된 돈인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김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할머니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오해와 의심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견디자.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민호 할머니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보자. 어떤 방법 말씀이세요? 할머니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할머니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억이라는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금융수사팀에 의뢰해봐. 정민호 경위는 더욱 체계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6개월 전까지 일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6개월 전 할머니가 일을 그만둘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할머니 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때 할머니가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루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좀 이상하셨죠.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언제쯤이었나요? 딸분 장례식 다음 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호 경위는 이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혹시 그때 할머니가 큰 돈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보험금이라든지.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12억의 출처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사러 나왔습니다. 점점 더 차가워지는 시선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변함없이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성북경찰서에는 할머니에 대한 제보와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그 할머니 아직도 매일 나다니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방치하실 건가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불안해요. 정민호 경위는 이런 전화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이제 정말 답답해. 할머니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계속 압박하고 경위님, 혹시 할머니를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할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시잖아. 무리하게 압박했다가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수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정민호 상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결과를 빨리 내라고 하네. 네, 팀장님. 12억이라는 거액이 관련된 사건인데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필요하면 할머니를 구속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해. 정민호 경위는 놀랐습니다. 구속이요? 하지만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12억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위야. 자금 세탁 혐의로도 충분히 구속할 수 있어. 정민호 경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할머니를 지켜보자. 통장 서씨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놓칠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케이크를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정확히 확인해 보자. 이제 김영희 할머니는 사실상 동네 전체의 감시 하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평소처럼 빵집으로 향하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나오시네. 오늘도 30만 원 가져가시는 건가? 저러다가 언제 정체가 드러날까?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꾸역꾸역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걸음이 평소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빵집에 도착한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박철민 사장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할머니,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좀 곤란해졌어요. 곤란하다고요? 박철민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서 자꾸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할머니가 주시는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닌지 확인하라고 하고, 그 돈은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셨지만 할머니께서 그 돈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저희 가게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할머니와 거래하지 말라고.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 돈의 출처를 분명히 해주시기 전까지는 케이크를 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찾아온 이곳에서 이제는 케이크를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케이크를 사야 하나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빵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명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케이크를 안 사시네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돈의 출처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계속되면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경찰도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12억이 어디서 온 돈인지 말해 보세요. 혹시 정말 범죄와 관련된 돈인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언제까지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요, 모두들 좀 그만하세요. 그때 젊은 카페 사장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안 되죠. 민준 씨, 이건 우리 동네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할머니가 뭔가 사정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묻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늘 안에 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내일이면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내일 말씀 안 해주시면 저희도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말해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지켜왔던 비밀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할머니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호 경위에게 동네 통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 할머니가 오늘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대요. 정민호 경위도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3시. 평소 할머니가 케이크를 사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케이크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켜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철민 사장, 병국, 김씨 아저씨, 이씨 아주머니, 통장 할아버지, 그리고 정민호 경위까지. 김영희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야윈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께 그동안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개월간 지켜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숨겨왔던 12억 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김영희 할머니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6개월간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호 경위는 녹음기를 켜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12억 원의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가슴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민호 경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말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12억 원은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통장 할아버지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라서요. 잠깐만 받겠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내일 다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 꼭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또 도망가신 거잖아요. 내일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정민호 경위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건지. 사람들은 실망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김영희 할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전화는 담당 의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지금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말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담당 의사의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1, 2주 정도로 보입니다. 할머니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집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상태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의사는 할머니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은 드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하죠. 할머니는 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할머니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6개월간 지켜온 비밀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죠? 네, 맞습니다. 한미경 사회복지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한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동안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던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안 오셔서 궁금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 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 제가 가져다 드린 케이크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몇 분 정도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요? 왜요? 제가 그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알겠어요. 몇 분 연락해 볼게요. 할머니는 요양원에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호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김영희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복지관에요? 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민호 경위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위님, 혹시 동네 분들께도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관으로 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민호 경위, 박철민 사장, 병국, 동네 상인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몇 명의 사람들까지. 할머니가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어제는 갑자기 가시더니 오늘도 또 다른 핑계를 대시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김영희 할머니가 복지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6개월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12억 원은 김영희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12억 원은 복권에 당첨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복지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권요? 정민호 경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로또 1등에 당첨되었어요. 6개월 전에. 그럼 그 돈은 정당한 돈이었던 거네요? 박철민 사장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 정당한 돈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산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숨겨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 수진이에요. 복지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쁜 분이시네요. 한미경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네, 제 자랑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수진이를 키웠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딸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기도 했거든요. 할머니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부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곳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여기서요? 한미경 사회복지사가 놀랐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왔었어요.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때 수진이가 항상 말했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여기 어르신들께 맛있는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다고요. 할머니의 말에 복지관 사람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실습을 했어요. 거기서도 같은 말을 했죠. 환자분들이 병원 음식만 드시니까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가끔씩 달콤한 케이크 같은 걸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다고. 정민호 경위는 이제야 할머니가 왜 케이크만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병원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앞둔 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케이크를 샀어요. 축하 케이크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케이크를 들고 집에 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복지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수진이를 보내고 너무 허망했어요. 23년 동안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요? 네,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 당첨이라도 되면 수진이가 하려던 일을 내가 대신 해주자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산 로또예요. 수진이가 좋아했던 번호들로 골랐어요. 정민호 경위가 로또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6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첨이 되었어요.
1등에 10이요. 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딸이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요? 네, 시한부였어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제 정말로 수진이한테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수진이가 하려던 일을 내가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일 케이크를, 네, 수진이가 계획했던 대로 복지관과 요양원에 케이크를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을 숨기셨어요? 통장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를 유명하게 만들 텐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수진이의 꿈만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샀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3시는 수진이가 마지막 면접을 본 시간이에요. 수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수진이를 기억하며 수진이의 꿈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정민호 경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어제는 말씀하시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1, 2주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가 병원에서 쓰려고 준비했던 케이크 주문서였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마지막에 주문한 케이크 목록이에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케이크 10개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배달. 요양원 환자분들을 위한 케이크 10개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배달. 사랑하는 엄마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 1개 마이너스 첫 월급날. 간호사 김수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매주가 아니라 매일 더 자주 해주고 싶었거든요. 박철민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때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 케이크 덕분에 정말 힘이 났어요. 그래요? 네, 가족도 없고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달콤한 케이크를 드실 때마다 아직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에서 매일 병원 음식만 먹다가 그 케이크를 먹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안다면요. 정민호 경위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의심하고 힘들게 해드렸네요. 아니에요, 경위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할머니의 뜻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수진이 씨의 꿈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뤄나가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박철민 사장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씨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가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섰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해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부터 김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꿈을 함께 이뤄갈 많은 동반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간의 미스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진실을 밝힌 그날부터 성북동 일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존경과 감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박철민 사장이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박철민 사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희가 어제 상의해 봤는데요. 뭐요? 수진이 씨의 뜻을 저희가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수진이의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나눔이요? 네,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에는 몸도 힘드시고, 이제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오후 동네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어요. 정육점 사장 병국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매주 불고기와 갈비찜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하겠어요. 슈퍼 사장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케이크를 계속 준비하고요. 박철민 사장 부부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시던 일을 저희가 갑자기 맡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거예요. 그럼 매일 오후 3시에 할머니가 케이크를 사시던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그건 수진이와 저만의 특별한 약속이거든요. 물론이죠, 할머니. 그건 할머니만의 시간으로 두시고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수진이의 나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 나눔 행사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과 생필품이 준비되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한미경 사회복지사가 감탄했습니다. 수진이 씨의 뜻을 받들어서 준비했어요. 박철민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수진이요? 할머니가 어르신들에게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딸이 간호사였는데 어르신들께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착한 따님이 계셨구나. 네, 비록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딸의 뜻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이어가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수진이를 기억하겠어요. 고마운 딸이네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생각해주다니.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요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씨가 여기서 실습도 했다면서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환자분들을 정성껏 돌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이의 나눔은 성북구에서 유명한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근처 아파트 부녀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하면 더 좋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싶어요.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학생들이니까.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2달 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큰일이 되었네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네, 수진이도 이런 걸 꿈꿨을까요?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성북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구청에서 수진이의 나눔을 구차원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민호 경위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구청에서요? 네, 다른 동네에도 이런 활동을 확산시키고 싶어 해요. 며칠 후 성북구청장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발전했어요. 과찬이에요. 구 전체에 우리 동네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정말요? 네, 수진이의 나눔을 모델로 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이름이 그렇게 많은 곳에 전해진다니. 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편 이 소식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KBS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박철민 사장이 할머니께 알려줬습니다. 언론에서요? 네, 수진이의 나눔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데. 하지만 할머니,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 많은 곳에서 이런 활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결국 할머니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너무 저를 부각시키지 말고 수진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해주세요. 일주일 후 KBS 9시 뉴스에 수진이의 나눔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 지역 전체의 나눔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전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활동을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KBS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도 수진이의 나눔 같은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한 달 후에는 전국 20여 곳에서 수진이의 나눔을 모델로 한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민지의 나눔이 시작됐대요. 대구에서는 하늘이의 나눔이래요. 광주에서도 사랑이의 나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수진아, 내 이름이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단다. 매일 저녁 할머니는 수진이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10명이나 왔어.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왔고. 수진아, 내 꿈이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일 2주는 이미 지나갔지만 할머니는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박철민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의 일이 이렇게 잘 되어 가니까 힘이 나요.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할머니에게는 정말로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나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개월이 지났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케이크를 사러 나왔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간을 훨씬 넘어서면서도 할머니는 의지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특별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죠? 한미경 선생님 계세요? 네, 저예요, 할머니. 선생님, 오늘 오후에 복지관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실 거예요. 특별한 손님이요? 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셔서요. 오후 2시,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온 할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2살 정도 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성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은주야, 잘 왔구나. 할머니는 그 여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여성은 최은주 씨였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중 복지관에서 할머니가 가져온 케이크를 먹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그동안 잘 지냈지?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면서 아이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할머니는 은주 씨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곳곳에 수진이의 나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할머니는 은주 씨에게 수진이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딸이었는데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 수진이 언니요? 그래, 수진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도왔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이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은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먹었던 케이크가, 그래,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었어. 할머니, 이때 한미경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분이세요? 응, 은주라고 해. 수진이가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야. 한미경 사회복지사는 은주 씨에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국으로요? 네, 할머니 딸분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나눔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은주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지, 물론 있어. 뭐죠? 너처럼 힘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차례거든.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오후 3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은주 씨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수진이와의 약속이거든. 약속이요? 수진이가 처음 간호사 면접을 본 시간이 3시였어. 그래서 매일 이 시간에 수진이를 생각하면서 케이크를 사는 거야. 빵집에 도착했을 때 박철민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가 도와준 사람이야. 은주라고 해. 아, 그런 분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박철민 사장은 할머니에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주도에서도 수진이의 나눔 활동을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까지. 네, 이제 정말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수진아, 들었지? 내 이름이 제주도까지 갔어. 복지관과 요양원을 함께 방문한 은주 씨는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건 수진이가 한 일이야. 나는 그냥 수진이의 마음을 전해준 것뿐이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서 은주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야,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수진이야. 정말 예쁘시네요. 이 사진을 너에게 주고 싶어? 저에게요? 그래, 수진이가 가장 도와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었거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은주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나중에 내가 수진이한테 가게 되면 이 수진이의 나눔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면 좋겠어. 은주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수진이의 꿈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일주일 후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박철민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줘. 할머니에게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10개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철민 사장은 눈물을 참으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수진이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수진이가 항상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네 상인들, 복지관과 요양원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수진이의 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할머니는 가셨지만 할머니와 수진이의 뜻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박철민 사장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약속드립니다. 수진이의 나눔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계속 전해가겠다고. 장례식 후 빵집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나눔은 시간보다 길다. 김영희 할머니와 딸 수진이를 기리며 수진이의 나눔 가족들. 기념비 아래에는 매일 누군가가 케이크와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은주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곳에 와서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수진이 언니, 할머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언니들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의 나눔은 이제 전국 50여 곳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한 작은 나눔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랑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수진이의 나눔센터가 만들어졌고 그곳에는 김영희 할머니와 딸 수진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진정한 나눔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딸의 꿈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 수진이의 나눔. 지금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진이와 할머니를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김영희 할머니와 딸 수진이가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되었네요. 그래, 수진아. 이제 너의 꿈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나눔은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증명하며 할머니와 수진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갈 것입니다.